다정하고 날카로운 동료가 되는 방법. 박신혜, 모두 미술공간. 이 전시는 서로 다른 몸과 감각에서 비롯된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장애예술이라는 작은 미술계 속에서 관계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를 전시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반복해서 뒤집히는 우정과 피로가 이 전시를 만드는 과정이었던 동시에 결과였다. 이번 전시는 그런 재편의 순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비장애 중심의 미술계에서 종종 관계란 지나치게 매끈한 친밀함 속에서 감각된다. 서로의 평판과 위치를 공유하고 모두가 아는 사람이라는 허상 속에서 다져진 인맥이 일종의 기득권으로 작동한다. 반면 장애예술은 기존 미술계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 모든 작가가 의도치 않게 서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한국에서 장애는 법적으로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누구의 삶도 하나의 유형 안에 온전히 담기지 않는다.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 당사자일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은 서로를 재단하지 않는다. 같은 장애를 경험하는 자라고 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각자의 경험은 전부 개인의 사연일 뿐이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일이 더 시급한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나 위계는 하잘 것 없는 일이다. 그래서 친밀함은 권력이 되지 못한다. 대신 그것은 서로의 조건을 알아차리고 버티게 하는 힘이다. 그렇기에 장애예술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 미술계의 방식을 조금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작업 방향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면 좋겠어요. 일정을 생각하면 좀 더 속도를 내야겠는데요? 라는 말은 전혀 가닿지 못한다. 대신 다른 것들을 건넬 수 있어야 한다. 1시간째 오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작업 과정 속에 이동과 회복의 과정을 미리 셈해두는 것. 여러 차례 이어오는 전화에도 같은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 마감을 재촉하기보다는 작업에 진입하는 지난함을 함께 견디고 누군가에게는 회의 시간보다 산책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나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 속에서 신체와 마음이 가장 안전하게 몰입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말로 하지 않아도 미리 감각하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도 유연하고 한결같은 태도로 넘기는 관계 기술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에 대한 전시 만들기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모두 미술 공간에서 일하게 되면서 나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장애예술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다정하지만 날카로운 동료가 되고 싶었다. 제도권 미술계에 속한 비장애인으로서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미술계 체계와 작동 방식을 알려주고 작가로서 필요한 태도와 감각을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기준이 모두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에 서로 속상하고 서운해했다. 작업의 속도와 방식, 소통의 리듬, 전시를 준비하는 감각까지 내가 더 나은 방향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불필요한 절차였다. 내가 좋은 지원이라고 여겼던 것들 또한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와 속도에 누군가를 끼워 맞추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다른 질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들과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날카롭지만 다정하기는 어렵다. 다정하면서 날카롭기는 더 어렵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대략 수십 명의 장애예술인을 만났다. 비장애인의 삶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밀도 높은 만남이었다. 비장애인으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장애인은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하고 멋쩍어 시선을 떨구는 낯선 타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 미술 공간은 그 당사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고 새로운 장애인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흩어졌다. 나는 그 안에서 예술에 대해 논해야 했다. 어지러운 몸들 앞에서 미와 추에 대해 골몰하는 것은 나를 위선자처럼 느껴지게 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들에게는 지적으로 들릴지 두려웠고 배려 없는 욕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닐지 걱정했다. 혹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나 하나의 알량한 만족감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했다. 결정적인 거부를 표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일전에 그 제스처가 불편함의 신호였다는 것을 뒤늦게 감지했을 때는 잠도 이루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언어는 단번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은 입안에서 계속 맴돌고 여러 번 씹혔다가 겨우 흘러나왔다. 나는 늘 잘 버려진 언어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겨우 꺼낸 말들은 소의 여물처럼 흐물흐물했고 점점 더 뭉툭하고 서툴러졌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말들이 있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선 내뱉고 그 덩어리들을 가만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다. 빠른 이해와 모든 것의 해결을 바라기보다는 그런 성찰과 반추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점을 조금씩 배워갔다. 아마 전시에서 말하고자 했던 관계라는 것도 그런 것일지 모른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채 그럼에도 상대 좌표를 더듬으며 어떻게든 이어보려는 노력 말이다. 다만 모든 것이 끝나고 뒤돌아보면 약간 아쉬운 것은 전시가 보여주는 돌봄과 의존의 방식이 너무 따스하게만 그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돌봄은 낭만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때로는 당연히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누군가의 걱정 어린 한숨이거나 자조 섞인 웃음이며 당위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책임에 가깝다. 눈을 질끈 감고 넘어가야 하는 순간들, 원치 않는 말을 내뱉고 돌아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편함까지도 돌봄의 일부다. 실로 무조건적인 관계란 없다. 삶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유연하면서도 양가적이다. 기대는 사람과 감당하는 사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관계를 쉽게 나눌 수 없다. 돌봄의 과정은 서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다. 누군가는 타협했다면 다른 누군가는 무언가를 포기했을 것이다. 장애와 돌봄의 관계란 긴장과 두려움, 안도와 친밀감이 끊임없이 재편되고 교차하는 이중의 감각이다. 경사로를 만들고 점자 스티커를 붙이고 음성 해설을 제작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고 여전히 여의치 않다. 그러나 낯선 속도 앞에서 걸음을 늦추는 일, 익숙한 방향을 잠시 의심해보는 태도, 약간은 버겁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관계 안에 남아있으려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접근성이다. 그렇다면 다정함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일인지 모른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재편되는 관계 속에서 그 연결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작가님들 덕분일 것이다. 우리의 서로 다른 감각과 속도, 생활 방식은 쉽게 맞물리지 않지만 그 사이를 건너고 이어온 곳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축적된 시간이었다.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에 참여해온 16분의 작가분들은 3년, 5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과나 성취 중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창작의 과정을 지나왔다. 이들의 시간은 생산성과 효율의 논리 바깥에 있다. 특별한 성과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행위가 지닌 의미를
묵묵히 증명해왔다. 김인규 선생님의 말씀대로 수년씩 스스로 미술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왜 작가가 아니겠는가? 둥지의 워크숍은 작고 사소한 것들을 보듬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그 과정에서는 결과물보다 함께 머무는 시간, 우연히 오가는 대화, 서로의 속도를 조율하는 움직임들이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관계는 거대한 선언이나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흔들리는 몸짓과 사소한 제스처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둥지는 아주 간단히 보여준다. 이정현의 그림 악보를 보고 있으면 자꾸 질문하게 된다. 어떻게 그린 걸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안에는 분명 자신만의 감각과 질서가 있지만 타인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현의 그림 악보를 보면서 정현의 세계를 상상해 본다. 끝내 번역되지 않는 언어를 품은 채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김진우의 작업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나 익숙한 순서보다 그는 자신의 감각과 리듬을 더 가까이 따른다. 전시를 준비하며 그와 함께했던 여행 역시 많은 장소를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의 여행과는 달랐다. 우리는 계속 기차 속에 머물렀고 그를 믿고 모르는 길을 따라야 했던 초조한 시간들은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다. 라움콘의 작업은 돌봄이 반드시 따뜻하고 안정적인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에는 피로와 불안, 역할의 역정 같은 취약한 순간들이 함께 존재한다. 라움콘의 워크숍은 안정과 즐거움을 모두 통제해야만 하는 담당자로서의 내게는 너무 아슬아슬한 방식처럼 느껴졌는데 돌이켜보면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 같은 옷을 입고 손을 잡은 채 함께 걷는 일이었을 뿐. 선사랑 드로잉회는 장애의 몸을 교정이나 결핍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작가들은 각자의 신체 조건과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드로잉의 방식을 만들어냈다. 작업은 몸의 한계를 증명하기보다 몸이 지닌 고유한 감각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제안 앞에서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익숙한 방식을 기꺼이 흔들어준 작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전시에서 참여한 장애 예술인들이 보여준 것은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완전한 이해도 무조건적인 돌봄도 없는 세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속도를 맞추고 오해하고 다시 연결된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흔들림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글의 시작에서 비장의 중심의 미술계라는 다소 이상한 표현을 썼지만 나는 언젠가 이런 세계를 나누는 선이 흐려지고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 하나의 세계에 살아가는 일을 낯설어 하지 않기를. 접근성이 전시를 보완하는 형식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되기를. 타인의 방향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좌표들이 만나는 지도를 그리는 일에서 나의 날카로움이 시작될 수 있기를.